자, 희석주당이익 요구했습니다. 희석주당이익 구할 때는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기본 주당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주당이익 먼저 구해보면 분모에는 가정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먼저 구해야죠. 자, 그래서 기초에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가 3000주죠. 그래서 3000주 곱하기 기초 붙어 있는 거니까 적수가 12분의 12 해야죠. 12달 적용되는 거니까. 자, 근데 7월 1일 날 15%의 주식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자, 자원의 변동 없이 이렇게 유통 보통 주식수만 변동하는 이런 거래,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이런 거래에는 유통 보통 주식수를 구할 때 비례적으로 조정하죠. 그래서 15%의 주식 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전 금액 거기에다가 그냥 1.15를 곱합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주식 배당 감안해 가지고 이 가정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10월 1일 보통주 1000주를 시장 가격으로 발행하였다. 자, 시장 가격으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공정가치 유상증자로 봐야겠죠. 그래서 1000주가 그 직전 종가 금액 그대로 적절하게 현금이 납입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 1000주가 발행됐기 때문에 증가했겠죠. 그래서 플러스 1000주입니다. 그 다음에 적수가 10월, 11월, 12월 세 달이잖아요. 세 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곱하기 12분의 3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11월 1일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유통, 보통 주식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0주 감소니까 마이너스고,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2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구하면 3500주예요. 자, 분자에는 1, 2, 3, 2, 500 단기순이익이죠. 단기순이익 1, 2, 3, 2, 500 차감한 금액은 우선주 배당금이죠. 우선주 배당금. 주당이익은 보통주 관점에서의 어떤 이익 개념이므로 우선주에 지급될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 보면 우선주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 제로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기본 주당 순이익이 352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희석주당 이익을 구하는 거죠. 자, 희석주당 순이익 구할 때는 이 분자 분모에 기본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의 이 계산했던 분자 분모 금액 있죠. 이 금액을 그대로 일단 기입을 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기입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에서 조정을 하는데 이 희석주당 이익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계약들 있죠. 모든 것들이 다 보통주로 전환됐다고 가정할 때의 최소 주당이익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석주당이익은 한마디로 보통주로 모두 다 전환될 수 있는 거 전환됐다고 봤을 때의 주당이익이죠. 자, 그래서 모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거 다 전환돼 버리면 주당이익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최소의 주당이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내가 뭐 주당이익이 352원 될 걸로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 년도 봤더니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거 전환 다 해버려가지고 생각보다 주당이익이 매우 낮은 그런 회사 주식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다 전환했다고 보고 주당이익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보통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잠재적 보통 주식수, 잠재적 보통 주식은 전환사채가 있죠. 전환사채는 현재는 사채지만 이게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보통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잠재적으로 보통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잠재적 보통주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의
어떤 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는데, 자, 직전 연도에 전환사채 500매를 발행했는데, 그 한 매당 보통주 두 주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500매 발행했는데 이거를 보통주로 교환하면 전부 몇 주를 발행할 수 있어요. 보통주, 자, 한 매당 두 주니까 500매면 1000주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죠. 1000주로. 그래서 1000주입니다. 1000주.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1000주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직전 연도에 발행했기 때문에, 기초 시점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 시점에 있던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된 걸로 봅니다. 따라서 기초에 보통주로 전환됐다면 1000주가 발행됐을 것이고, 기초부터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적수는 12분의 10입니다. 12분의 12. 이때 만약 이게 단기에 발행됐다면, 예를 들어서 단기 6월 31일, 6월 말에 발행됐다면, 이거는 보통주로 전환됐다면은 6월 말일부터 보통주가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발행도 안 됐기 때문에 전환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에 발행된 이런 잠재적 보통주는 그 발행일에 전환된 걸로 봅니다. 기초에 있던 거는 기초 시점에 전환된 걸로 보고, 단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됐다고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에 있던 거기 때문에 적수가 12분의 12이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발행이 된 전환사채라면은, 단기에 발행된 거라면은 적수를 12분의 6만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말 현재까지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행사분에 해당합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행사됐다면 1000주만큼 보통 주식수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12달에 걸쳐서.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2분의 12 이만큼 유통 보통 주식수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에도 달라진 이 금액이 조정되는데, 자, 이 전환사채가 기초부터 전환이 됐다면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 2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됐겠죠. 자, 따라서 이때 이 뒤에 조정하는 금액은 잠재적 보통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이익 증가액, 보통주 관점에서의 이익 증가액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곱하기 1-0.3이고 곱하는 이유는, 이 이자 비용은 법인세 효과가 발생하는 금액이죠. 이거는 이자 비용이 발생되면은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 법인세율 30%로 조져 있죠. 그래서 곱하기 1-0.3, 법인세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후 금액이죠. 즉 세후 이자 비용이 이 금액이죠. 20만 원 곱하기 1-0.3. 그래서 세후 이자 비용이 이게 14만 원이죠. 그래서 14만 원인데, 이 전환사채가 모두 기초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면 세후 이자 비용 14만 원만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보통주 몫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합니다. 보통주 이익이 그만큼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희석주당 이익이 분자 분모 금액 나오고 계산해 보면 305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희석주당 이익은 기본 주당 이익보다 더 금액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희석 효과가 발생해서 주당 이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석주당 이익의 어떤 제공 목적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어떤 최소 주당 이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의 주당 이익은 305원. 투자했을 때 잠재적 보통주가 타 보통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05원만큼의 주당 이익은 발생한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투자자에게. 그래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는 정보입니다. 답이 2번이죠.